마당에 재미있게 명절을 끝냅시다, 오늘. 우리 오늘 명절을 끝낼 거예요. 아, 본의 아니게 10분을 손해봤네, 너네가? 미안하게, 시리. 앞에 뭐 상담해주고 오늘은 드렸어요. 상담해주다가. 내가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다가 늦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늦게 와서 좋았어? 내가 늦게 와서? 재용이, 내가 늦게 와서 좋았어? 네. 한 번만 더. 그냥 오늘 진도를 나가지 말자고? 양아치들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은 별 내용이 뭐야? 왜 갑자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튀어나와? 야, 너네 두 점 사이의 거리 할래? 싫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음악은 너네 건 못 바꿔놨네요? 저건 들었던 거니까 가볍게 패스하고 들어갑시다. 그만큼 쉬었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오늘 아까 저기 아빠네도 틀어줬는데 욕먹었어요. 옛날 노래 틀어줬다고. 들을래? 들을래 말래? 들을래 말래? 선택해. 들을래 말래? 투표해봐. 민설이 들을래 말래? 재용이 들을래? 그래. 어? 가자.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부등식을 증명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 시간은, 야, 오늘 빨리 끝나겠다, 야. 아니, 뻥이 아니야, 진짜로. 오늘은 유형은 몇 개만 할 거냐면 2번, 4번만 할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긴 있으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약간 조금 나중에 시간을 좀 들여서 하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는 혹시 학교에서 아직 여기 안 나갔지? 지금 내가 학교 진도보단 빠르죠? 응, 학교 진도보단 빠르지? 원래 학원이 그게 맞지. 여기서 듣고 학교 수업 들으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민사인 아니야? 여기서, 아, 수업 자요? 맨날 에디트로 수업 시간 바빠요. 그럼 무슨 시간에 봐? 에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재용이는 아직 뭐 학교에서 진도 별로 안 나갔지? 명제 거의 끝나가, 그러면? 웬일이야? 아, 기말고사까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너 이따 시험지 갖고 왔어? 저것도 안 들고 온 느낌이 솔솔 나는데. 들고 와, 다음 주까지. 우리 보강은 다음 주부터 합니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지? 함수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보강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함수는 약간 내용이 좀 중요하고 많고 자세하게 좀 설명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강을 하나당 하루에 못 끝날 겁니다. 지금 여기 명제하는 것처럼. 알겠지? 명제하는 것처럼 절대 못 끝나니까, 집합과 명제했던 것처럼은 일찍 못 끝나니까 그때부터 보강 잡아서 주 3회로 수업 나갈게요. 그리고 숙제는 매 시간 조금씩 줄 거고 토요일에 조금 뒤에 남길 거예요. 네, 토요일에 뒤에 조금 남겨서 그 피드백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내 생각에는 여기는 인성이 없거든요, 그래도? 여긴 그래도 인성 애들이 없으니까 아마 일요일 오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12시 반. 딱 그 시간. 응. 저 그거 끝나자마자 달려야 돼요. 거기서 할 건데요? 이거 못 도망가게. 그 시간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모르죠. 일단은 시간표는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완성해서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이제 시간표를 짜야지 하면서 몰랑 하면서 안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파업했던 내 정신을 다시 붙잡아 놓고 시간표를 오늘부터 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증명이 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두 개의 부등식은 아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지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코시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부등식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시 짝대기는 또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코시라는 인간, 슈바르츠라는 인간, 이 둘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뭐 그지 같은 부등식 하나 있어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동화는 내가 알기로 코시 슈바르츠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단원 마무리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그러니까 교과서 맨 밑에 보면 약간 부록 같은 거 있지. 거기에서 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얘는 실제 저희 이제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교과서도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요, 실제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이런 느낌? 얘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 얘네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는 그런 게 저런 게 있대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가볍게. 됐니? 오늘 시간 보고 약간 너네 상태 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는.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코시 슈바르츠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번도 이 동네 시험에서 코시 슈바르츠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5년 동안 코시 슈바르츠는 그 어떤 학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교과서에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코시 슈바르츠는 괜히 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못 낸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건 되게 유명한 절대부등식이에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부등식이거든요. 이건 시험에 겁나 잘 나오고요. 인화요거는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답형 2번 정도에 나올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이 있는 학교는 꼭 산술기하 한 문제는 단답형을 냅니다. 선인도 단답형이 있잖아. 그렇지? 단답형 4개 있지? 4개냐 3개냐? 3개지. 그럼 너네도 한 1번 정도는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는 꼭 나와요. 됐어요? 객관식으로도 내고 주관식으로도 내고 함수가 이번에 섞여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 자체가 함수 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 건 사실일 거야. 명제가 그렇게 많이 집중은 안 될 건데 그 명제 중에서도 무엇을 낼까라고 선생님들이 단연컨대 고민한다면 얘는 무조건 내고 본다에 속해 있는 부등식입니다. 쟤는 알고 가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얘는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잘 포커스를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절대부등식은 그냥 밑줄. 바로 뭐냐면 밑줄. 절대부등식의 다른 말은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라고 얘기한다면요. 여기 있는 얘가 부등식이면 여기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니까 여기 무슨 문자값이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어떤 문자값이 있을 건데 그 문자값에다가 여기 있는 문자에다가 나는 숫자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봐도 돼? 아니면 안 돼? 돼요. 그치? 문자기 때문에 숫자에 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1억을 넣든 아니면 1000억을 넣든 다 상관없지.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때려 넣어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시기값은 무조건 0보다는 커요? 아니면 작아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저기 있는 저 시기값은 100% 0보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다 기정사실화된 내용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결로 포커스를 맞춰줄 건 바로 뭐겠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문자값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건 결국 이 문자값을 구해줄 때 이 문자에 어떤 숫자를 때려 넣는다 하더라도 부등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등식. 이걸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대수관계가 전혀 안 바뀌는 부등식, 그걸 우린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대표형 1번 정도가 있는데 가볍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그럼 여기에 우리는 이쪽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쪽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냥 말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대표형 1번에 있는 부등식의 증명 문제는 그냥 말 되는 것들만 하나하나 읽어본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 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증명하는 방법 그냥 한 번만 보여줄 거고 2번은 안 할 겁니다. 1번만 하겠습니다. 됐지? 2번은 안 할게. 1번만 할게. 대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1번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증명 공식은 바로 어떤 게 있냐면 니네 혹시 중3 때 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배운 거 있어요. 과연 기억이 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니네 대답은 무조건 100%다 그런 걸 배웠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런 걸 배웠어요? 라고 질문을 되묻겠지만 중3 때 되게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제곱근 배우죠. 기억나요? 루트 들어가 있는 친구? 그치? 그럼 여기는 제곱근 루트를 잡았을 때 그 제곱근에 우리는 누가 더 큽니까? 라를 물어보는 대소 비교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우리는 뭘 했냐면 이 제곱근의 대소 비교, 그러니까 제곱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과연 더 크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를 지금까지 해봤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을 잡았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볍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루트 5랑 루트 8이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루트 5랑 루트 8이 있으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크면 더 크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는 루트 5랑 루트 8을 실제로 빼보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앞에 것이 더 작고 뒤에 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더 큰 거지. 그럼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더 크다 보니까 빼면 실제 얘 계산값은 양수 나올까 아니면 음수 나올까? 음수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실제 음수가 되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착안해서 이 부등호의 모양과 이 부등호의 모양이 같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게 대소비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뺐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숫자가
뭐냐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궁금해하는 것 뿐인 거거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해 봤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부등호의 모양과 실제 저기 있었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유도한 겁니다. 됐지? 재용이 됐어? 됐어? 이거는 기억나요? 이거에 착안해서 이 부등식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부등식 증명의 포인트는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거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뒤에 게 더 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의 근거는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봤더니 0보다 작았답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얘네 A랑 B가 있는데 둘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고 싶으면 똑같이 얘네들을 빼보겠지. 그럼 얘네들을 빼봤을 때 얼마가 되기만 하면 둘은 같겠습니까? 둘이 같으려면 뺐을 때 똑같은 게 사라지니까 0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똑같은 걸 뺐을 때 0이 되는 걸 찾아주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 A랑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앞에 게 더 크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 앞에 것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앞에 거 뒤에 거를 빼봤을 때 얘 부호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치?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똑같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컸군요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증명한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그럼 나는 저기 1번에서부터 우리가 출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y의 제곱과 4xy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뭐 하라고요? 빼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실제로 빼보니까 앞에 거 제곱이죠. 그럼 얘 제곱해봐.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몇 xy? 2xy 더하기 우리는 y제곱 이 정도는 뭐 가볍게 나오지? 거기서 몇 xy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여기서 4xy 그대로 날려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 가운데 것만 정리하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나오는 것까지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럼 이거 인정하는 그 순간 얘는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까 아니면 안 묶일까? 이거 묶이지. 인수분해 되니까. 그러면은 재용이 이거 뭐로 묶여요? 뭐야? 재용이가 몇 명이야? 재용이 뭐라고? 그치, x-y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 부호만 판단하면 돼. 얘가 과연 양수냐, 무수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생각해봐라. 일반적으로 너네 이거 어떤 숫자 다 제곱 때리지? 그럼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어차피 싹 다 실수라 그랬지? 그럼 실수 제곱하면 무조건 뭐 나오냐? 플러스밖에 안 나오지. 그럼 얘가 일반적으로는 양수고.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잘 보면 얘는 등호도 성립할까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을까요? 잘하면 만들 수 있지 않아요? x, y가 뭐해지기만 한다면? x, y 둘이 뭐하면? 둘이 똑같으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선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대. 단 등호 성립할 조건은 x랑 y가 서로 같았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0도 되고 양수도 되고 둘 다 된대요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답을 유도하면 되겠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증명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얘가 빼봤더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나는 앞에 있었던 저 x 더하기 y의 제곱과 저기 있었던 4xy를 비교했을 때 단연컨대 앞에 게 더 크거나 같습니다를 보여주면 이게 끝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증명 완료.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증명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증명 끝났고 2번 내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증명. 그럼 2번은 그냥 건너뛰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빈칸만 잘 채우면 돼. 알겠지? 결국 이거 왜 배우니? 라고 한다면 저거 하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결론은 사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개예요. 두 개.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건 사실 두 개를 비교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두 개가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 두 개는 이거야.
해봐. 자,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산술평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산술평균인 건 진짜 뭐냐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평균이야. 그럼 너희 중3 때 혹시 평균 구하는 거 공부한 적은 당연히 있죠? 너네 중학교 어디 나왔어? 이날 좀 통계했었어요? 작년에 통계 봤었어? 시험은 안 나왔는데 오, 그때 열심히 들었어? 응. 과외에서 아, 과외에서? 대표과과 삼포도는 보통 시험 잘 안 보죠? 재영이는 안 봤잖아. 그치? 응. 시험 안 보면 솔직히 개무시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근데 산술평균은 니네가 많이 구해봤죠? 뭐 할 때? 시험 보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꼭 구하는 게 그거야. 됐니?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평균 구하는 공식 아니잖아. 싹 다 그 자료값에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의 개수를 나눠주는 거. 맞나요? 그걸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문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두 개의 문자만 가지고 보면.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문자를 더하고 자료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까다로워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거야. 기하평균이라는 건 기하학적으로 내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기하학적으로 내는 평균은 그냥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렸을 때 뭐 대각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했을 때 평균을 구한 게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 그 기하평균을 구하면 실제 그냥 나는 두 개의 자료값 곱한 거에 루트가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놓은 게 산수의 기하평균 관계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런 내용인 거야. 지금 요 절대 부등식은. 그때 쟤네들을 비교하면 항상 누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냐면 쟤네들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거는 무조건 단역한데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대요. 이것만 보여주면 게임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게 더 크거나 같더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거 지금 현재 따로 쓰는 이유는요.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너네한테 구분동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기 있는 교재 밑줄을 그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교재 밑줄을 긋고 거기 교재 밑에다가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식도 같이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걸 잡아줬을 때 그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더한 거 두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저기 있는 더한 거 두 개, 얘네 둘이 서로 뭐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알겠지. 저거를 얘기하는 게 산수의 기하평균인 거야. 근데 니네가 지금부터 궁금은 할 거야.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하다고 하세요 그냥. 뭐가 궁금할 거냐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왜? 이게 궁금해. 저게 왜 되는데 이게 궁금하긴 해요. 그치? 그래서 저게 뭔데? 저게 결론이라는데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것만 외우면 되거든. 근데 저게 왜 되는 데는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왜를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설명 안 했잖아. 근데 왜 설명 안 했는데 그냥 너네한테 내가 딱 강조해놓고 야 이거 그냥 나오니까 외워놓고 풀어! 이렇게 하면 너네가 왜요? 이럴 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증명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서 가는지 알겠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갈 건지. 결국 저식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 증명을 할 거야. 그 왜를 찾는 게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명을 할 때 이 증명 과정이 그냥 진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아까 했던 거 있지.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뭐 해보라고요? 빼볼 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나오는 그 부등호의 방향성에 따라서 증명된다라는 거 보여줬었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써도 돼. 그게 중요한 증명 테크닉일 거예요. 지금 이거 산수의 기하평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됐나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증명법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됐나요? 그럼 그 증명법을 꼭 기억해줬을 때는 그냥
네모항에서 세모항을 뺐을 때의 0보다 얘가 과연 어떠한 대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소관계 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럼 그거를 여기 있는 저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됐나? 여기까지는요? 여기 밑에 이거 교재 그대로 따온 거예요. 빈칸이지? 그 말은 그 너네한테 뭐 하란 소리야, 이것도? 이거 너네한테 뭐 하란 소리일까요? 지금은 쓰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여기 빈칸에다가 쓰세요. 알겠지? 지금부터 내가 적어주는 거 쓰면 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교재에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여기 밑에다 적어주는 거 쓰면 돼. 알겠지? 여기 옆에 있는 거는요, 니네 교재에 있는 걸 내가 다시 설명해주기 위해서 끄집어 나오는 거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빈칸이 실제 여러분들 교재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명 방법은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뺀다요. 그치? 근데 저거 빼려고 했더니 누가 있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첫 번째 얘기해봐. 분수 마음에 안 들지? 또 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분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어휴, 루트까지 있네요? 그럼 누구 먼저 죽이는 게 짱이겠냐? 분수부터 죽입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비교할 겁니다.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를 비교했을 때 내가 내고 싶은 결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다시 하면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는 싶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은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분수고 루트고 너무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를 없앨 겁니다. 그랬을 때 너네가 분수부터 없앤다 그랬으니까 분수부터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분수를 없애볼까요? 그럼 양변 얼마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되지. 근데 2 곱한 게 양수입니까? 아니면 음수입니까?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는 곱해봤자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까? 아니면 안 바뀝니까? 걔는 안 바뀌죠. 그 말은 곧 얘네 2를 곱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 A 더하기 B랑 그럼 나는 여기는 2루트 AB를 잡았을 때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지금은? 안 바뀌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기 때문에요? 루트죠? 그럼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루트니까 그럼 루트를 없애주는 과정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제곱한 상태로 둡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A 더하기 B의 제곱화. 그럼 나는 여기 오른쪽 거 제곱하면 몇 AB가 되었을 때요? 4. 그치? 4, 그 다음에? 그치? 뒤에 건 그냥 루트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4AB가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얘네들을 잡아서 나오게 되는 저 둘의 관계를 비교할 거고. 그럼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빼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앞에 거에서부터 뒤에 거 빼볼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저 관계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과연 진짜 성립하는가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 앞의 식이었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뒤의 식이었던 4AB를 빼보지롱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빼봤을 때 실제 나오게 되는 얘네들의 관계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걸 토대로 답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얘 전개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서 나오게 되는 식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다가 나는 4AB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빼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A제곱이고 2AB에서 4AB를 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몇 AB가 될 것이며 마이너스 2AB가 되며 플러스 B제곱이라는 요 완전제곱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묶일 수 있는 식이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오면서 완전제곱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므로 그럼 얘를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A-B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그 A-B의 제곱의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게 최종 정답인 거야. 됐지? 그럼 아까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식일 테니까 그걸 토대로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토대로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을 해봅시다. 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이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면 작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걸 마지막으로 인정해주면 돼요. 그럼 0이 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야.
그럼 0이 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그 0이 되는 경우도 따라서 여기 등호를 넣어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증명이 끝났고 따라서 그래 나는 여기 있는 산수의 평균 2분의 a 더하기 b와 기하 평균 루트 ab를 비교했을 땐 그래서 누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냐면 그래서 앞에 게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랬을 때 실제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있어요. 그때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실제 저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등호 성립 조건은 실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의 항이랑 뒤의 항, 즉 두 개의 항인데 여기는 요 두 개의 항이 결국 뭐 할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두 개의 항이 일치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바로 실제 여기 증명 결과에서 0이 되는 순간이 되는 곳을 찾아줘도 된다는 거거든. 됐어요? 그럼 0이 되는 게 둘이 뭐 할 때요?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이 서로 뭐 할 때요? 같을 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앞에 거랑 뒤에 것이 같을 때. 그래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항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산수유기합니다. 이게 산수유기하고 이게 줄 땐 이거를 좀 응용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를 가지고 장난치며 2번, 4번 하면 끝납니다. 3번은 안 할게요. 시간상. 알겠지? 코시는 안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되겠죠? 자, 그 전에, 아, 맞다. 줄 게 있어요. 줄 게 있어요, 줄 게. 이게 뭐냐? 재용! 너 다음 주부터 너도 시험 볼 거야? 어. 다음 주부터 볼 거야? 어? 너 다음 주부터 봐야 돼, 너도 임마. 다음 주부터, 야, 얘네는 매주 시험 봤어요. 우리 반 이제 매주 시험 볼 거야. 난이도는 너네한테 맞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수연이는 이거 틀린 것도 꼭 다시 봐라. 너 이번 기말고사 때 잘 봐야지. 중간보다 더 올라야지, 점수. 그치? 야, 학원 다니는 이유가 점수 점점 올리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응, 열심히 해야지. 그쵸? 재용, 이거 꼭 풀어봐. 시험에 나온다. 지금 준 거는, 야, 찬종쌤이 인정한 퀄리티 괜찮은 문제들이라 그랬어. 왜? 아니야? 욕했어? 내가 문제 낸 거 가지고 욕했어, 설마? 수업 문제 괜찮다고 했는데? 너네 입장에서는 모르겠죠? 너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과연 괜찮은 문제인가 아닌가 모르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글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얘네 산술기와 평균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거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지? 그럼 산술기와 평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뭐냐? 이제 여기 옆에다가 적을 때. 그럼 나 지금 현재 증명할 때 오히려 많이 썼지. 증명할 때도 보여줬는데, 여기 분모에 지금 이제 요 숫자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 뭔가. 그 말은 거 이제 위로 올려도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야. 어차피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양수를 곱해주는 건 상관이 없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래서 그냥 왼쪽에는 두 항의 합만 구하고 오른쪽 거는 두 항의 곱의 루트를 씌운 것 거기에 몇 배 해준 거랑 비교하냐면 2배 해준 거랑 비교했을 때 이걸 더 많이 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분모로 깔려 있었던 2를 올려서 쓰는 이 친구를 지금 더 많이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저식 장난친 거야. 저식 가지고 분모에 있었던 것만 올린 것 뿐인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가볍게 얘네 둘을 쓰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산수의기하는요,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산수의기하는 아무 문자에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산수의기하를 쓸 때는 밑줄 반드시 어떤 조건이 깔려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 그래서 XY가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양수가 아니면 산수의기하를 쓰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깔렸을 때만 우리는 산수의기하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래서 양수라는 것이 과연 문제에 깔렸는가 안 깔렸는가 꼭 확인해주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 있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그럼 제 양수 XY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둘을 곱한 거를 줬고 더한 것에 무슨 값 구하래요? 지금 현재 더한 거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그러니까 동그라미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아니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근데 2차 함수가 아니잖아. 그럴 때 그냥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부등식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더한 거, 그래서 나는 3x 더하기 4y를 잡아준 거랑 곱한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y 아니면 6xy 아니면 12xy 이렇게 둘을 곱한 거니까 그치? 12xy 잡아준 거에 대해서 루트 씌운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여기서 우리는 둘을 곱한 거를 알려준 거고 이 둘을 곱한 거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래? 그치? 이게 2라고 알려준 거니까. 그럼 난 자연스럽게 여기는 루트 값 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계산하면 얘가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거 계산하면 루트 얼마? 루트 24. 그럼 루트 24는 다시 정리하면 얘가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 그치? 2루트 6이지? 그래서 얘 더한 것이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 나왔지?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실제로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 루트 몇이 되었다?
최소값 몇 루트 몇이 되었다? 최소값 몇 루트 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로 만족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그게 누구야? 누구냐고? 2루트 6이 제일 작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2루트 6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루트 6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럼 xy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곱한 거를 구해달래, 더한 거를 알려줬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 그을 거 무슨 조건 줬어요? xy가 현재 뭐래요? xy가 뭐래요? 밑줄. xy가 양수랍니다. 개꿀.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무슨 기하 쓰면 되겠다? 그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고 양수란 조건이 깔렸으면 산수의 기하야. 100%.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산수의 기하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고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더하기 x 더하기 9y로 잡아줄 때 나오게 되는 거랑 곱해주는 거죠. 그럼 곱해주는 거는 xy만 곱하면 돼? 아니면 여기는 x랑 9y를 곱해야 돼? x랑 9y를 곱해서 만들어낸 9xy가 되겠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난 여기 있는 얘 9xy를 비교했을 때 그때 내가 둘을 비교해서 여기 이렇게 루트 씌웠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모자라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앞에는 제발 2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4루트 6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루트 앞에 2배 해준 거보다 크거나 같다야. 놓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2배 해준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오케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글쎄 여기는 x 더하기 9y가 지은지 얼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9y가 얼마야? 그렇지. 얘가 10이야. 그러니까 얘가 12니까 부등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를 조금 위로 올려서 쓰면 이 루트에 나는 여기는 9xy 구한 게 여기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보여주면 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 12. 그러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았대를 보여주면 완성인 겁니다. 그럼 누구 먼저 없애버리는 게 필요하겠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먼저 지우는 게 필요해요? 2부터 지워버리는 게 필요할 테니까, 그치? 그럼 양변에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2로 나눠주면서 여기 왼쪽에 루트 9xy 나왔을 때 오른쪽 거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었던 9xy가 오른쪽에 있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치?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만 보여주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누구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루트. 그러니까 루트를 죽이려고 양변은 뭐 해주면 되는데 제곱해야 되는데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둘을 곱한 것 자체가 어차피 xy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야 아니면 마이너스야? 둘을 곱한 것 자체도? 그치? 양수야. 그럼 양수는 제곱해봤자 대소관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얘 제곱해서 그대로 가더라도 36보다 똑같이 뭐하다라는 게 나오게 될 거냐면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양수의 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9xy가 3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곱한 것은 몇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그래서 x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x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xy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최대값 제일 큰 건 얼마예요? 그치? 4가 제일 크지? 그래서 최대값이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2번으로 바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똑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잘 봐. 이거 연습 시간 좀 가질 거예요, 오늘. 이거 연습 시간 좀 길게 가질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잘 봐. 자, 1번을 보세요. 일단은 너무 고맙게 x, y가 둘 다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깔고 가고 있습니까? 그다 너무 좋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밑줄. 그러니까 일단 밑줄을 그어나 나는 이거 칠판 지우고 밑줄 그을게요. 자, 밑줄을 그어나 x, y가 일단 0보다 어떻다고요? 둘 다 0보다 어떻다고? 그치. 밑줄 x도 y도 0보다 크대요.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아싸 양수 조건 받았고 여기 곱한식에 대한 무슨 것 구하래요? 동그라미 제거 최소값. 그럼 여기 곱한식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기하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 무슨 기하 쓰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무슨 기하 써야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얘네들은 무조건 산수의 기하를 쓰는 것이야. 그러니까 산수의 기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려고 했더니 산수의 기하에서의 최소값은 더하기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는 더하기야, 곱하기야, 잘 보니까? 곱하기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말이 되네, 아니면 말이 안 되네? 곱하기 해체수 갖고 하는 건데, 약간 좀 까다롭죠? 괜찮아요? 그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요 기본적인 식은 아닐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항이 하나씩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쵸? 두 개씩 더해진 거에 대한 곱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걸 하나의 항, 이걸 하나의 항으로 놓고 푸면 식이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린 저렇게 푸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아닐 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1번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를 쓰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교훈 키가 하나 있어요. 그 키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꼴이죠. 물론 이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마찬가지인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다항식과 일반적으로 다항식을 곱하는 꼴은요. 우리 중학교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 계속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쟤네들은 적어도 전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개가 불가능합니까? 전개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다 뭐 해놓고 출발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전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 다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교훈 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식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일단 뭐 하라는 소리냐면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나만 잘 봐야 돼. 나 잘 봐야 돼. 얘 뭐 하라는 소리냐면 주고 다 하라고. 됐나요? 전개부터 해. 그래서 뭐 만드냐면 단항식으로 만드세요. 최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항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건 쉬워요. 단항식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 왜 하냐면 단항식 만들려고 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짓거리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뭐냐면 이 전개 후 정리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단항식 만들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단항식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 단항식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접근만 하시면 돼요. 재용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고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게 되면 x는 x끼리 곱하니까 첫 번째 건 3. x랑 y분의 4를 곱하니까 그래서 난 여기는 y분의 분자 4x. 3y랑 곱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가 x분의 9y. 그 다음에 2를 곱하니까 더하기 얼마가 돼요? 3y랑 y분의 4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곱하니까 12.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수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3 더하기 12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5 더하기 나는 여기는 y분의 4x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x분의 9y. 얘네들에 대한 산수이하를 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단항식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단항식 만들어 놓고 가게 되면 이제부터 얘가 산수기하의 냄새를 진하게 나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나는 얘를 산수기하로 만들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잘 보여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여기 잘 보여요? 됐나요? 여기 산수기하로 만들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크거나 같다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앞에 있었던 식 15는 나중에 더할 건데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얘네들에 대한 산수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쟤네들에 대한 산수얘기야. 그래서 이 루트 각각의 단항식.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분의 4x랑 결국 나는 여기 있는 x분의 9y를 뭐 해준 걸로 잡아줄 수 있냐면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봐.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단항식들의 합 이것을 나는 여기 있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15는 어차피 나중에 더해줘야 되는 항의 값이기 때문에 15는 양변에 똑같이 더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됐어? 정신 차려야 돼. 잘 봐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그럼 내가 질문할 건 이건데 이건 왜 돼? 이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거 보여줬을 때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물론 계산하면 최소값은 나올 거고 괜찮아요? 그럼 이게 왜 될까?
알고 가야지. 왜 될까, 이거? 정확하게 알고 쓰세요. x, y 둘 다 뭐로 깔았기 때문일까요? 양수. 그럼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어차피 양수지. 그래서 얘네들이 양수의 합이라서 산수의 기하가 가능한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여기 있는 제 y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y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도 같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럼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만 싹싹싹싹 지워주면 되니까 나가 루트 계산하니까 루트 36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6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더하기 12로 바뀌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보다 그거 같냐면 15 더하기 12를 한 둘을 더해봐. 얼마예요? 15 더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27이지? 그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1번 답 27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재용아 정신 차리고 있지? 힘들어? 기지개 좀 켜봐. 기지개 좀 켜고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1번 답은 그래서 27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다. 그래서 산수의 기하는 이렇게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를 확인했을 때 더하기와 곱셈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더하기랑 곱셈 관계를 이용한 최대 최소 찾기다. 그거 생각하면서 2번 보겠습니다. 됐죠? 근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는 건 1번은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안 나오고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왜 2번을 많이 낼까? 2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만 잘 읽어보면 대충 나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밑줄. x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까? 마이너스 3. 질문?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지? 그럼 일반적으로 쟤는 양수보장 받는 친구니 아니면 양수보장 못 받는 친구니? 양수보장이 안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적어줄 건 얘가 양수보장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양수보장이 안 되면 산수의 기하가 당연히 될까? 아니면 당연히 안 될까? 안 돼. 산수의 기하 못 써요. 이래서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양수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산수의 기하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날아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산수의 기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겨먹은 저따구로 생겨먹은 저식의 최소값을 구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2차 함수도 뭐 안 해봤고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건 더더욱더 계산을 안 해봤던 식이기 때문에 얘네 최대 최소 구하려면 적어도 무슨 기하를 써야 되냐면 동그라미 칠 거 최대 최소 구하려면 적어도 나는 산수의 기하를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산수의 기하의 냄새는 맡았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저걸 쓰고는 싶은데 저걸 쓰려면 확실하게 뭐는 보장받으냐면 양수 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 보장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양수 보장을 받으라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는 노릇인 거예요. 모르겠거든. 그랬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봐라. 이 문제는요.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풀면 풀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는 10중8구. 분모 한번 볼래? 그러니까 난 여기 잘 봐. 4x 더하기 우리는 여기 x 더하기 3분의 1로 잡았을 때 여기는 분모 볼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만 볼 수 있지. 됐나요? 그때 얘는 x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나로 깔면 됐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애들 다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은 양수 보장 받아야 아니면 못 받아요? 얘는 확실하게 양수가 되지. 인정하셔요? 여기까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3은 확실하게 양수가 되지. 왜? x가 마이너스 3보다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x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완성이 될 테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요거 때문에 너무 고맙게도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을 받아요. 그럼 양수 보장 못 받는 게 앞에 거라는 거는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뒤에 건 양수 보장 확실히 받았고 앞에 건 양수 보장은 못 받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장난치고 싶은 건 당연히 앞에 거를 가지고 장난치고 싶었고 그래서 앞에 거를 장난치러 가게 됩니다. 그럼 앞에 거 장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양수 보장 되는 애들을 가져오겠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앞에 거를 하기 위해서 양수 보장되는 애를 가져오겠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너 교과서에 다 있어, 지영이. 그거 있어. 4단원 어딘가에 있어요. 그 4단원 뒤에 한 걸음 더 거기에 있을걸? 참고로 얘기하자면 내가 니네 교과서에 없는 건 안 해요. 지금 그 절대부등식 증명도 거의 안 했잖아. 4단원 어딘가 있을걸? 4단원이 그거 아니야? 4단원이 그거 명제잖아.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잖아. 그 소단원 3단원일걸? 절대부등식? 거기에 증명하시오 해가지고 저거 나왔을걸? 실제 시험은 그 증명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나마 니네 코시 슈바르츠는 없어. 그래서 내가 코시 슈바르츠를 안 하는 것 뿐이야. 알겠냐?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머리가 빠개지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거 맞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얘를 바꿔야 되겠지. 양수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 양수 보장 받으려면 더하기 얼마만 하면 되겠냐? 이 x가 양수 보장 받고 싶어요. 그럼 더하기 얼마만 주면 돼? 더하기 3 주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얘는 양수라는 결론은 얻지. 그러니까 저걸 보는 순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4에다가 나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x 더하기 3으로 바꿔볼 수 있겠고 나는 여기에 분모 x 더하기 3분의 1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분모에 있는 거랑 분자에 있는 거를 똑같이 맞춰보겠다라는 징조인 거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놓으면 양수 보장 받았지. 그러니까 그 순간 얘는 최소값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있다라는 소리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적어도 여기 있었던 얘는 산수의 기하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산수의 기하가 가능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배에 루트 씌운 거 그때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 그러니까 4에 x 더하기 3과 여기 있는 x 더하기 3분의 1을 곱한 것보다는 앞에 게 크거나 같대 라는 거를 보여주면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파라다이스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냥 실제 이렇게 주면 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건 파라다이스지. 근데 난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했죠. 그치? 누구 추가했냐면 얘 추가했지. 원래 없었던 애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수학에서는요, 줬으면 당연히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요? 줬으면 항상 뺏어야 돼요. 내 맘대로 줬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면 될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얘랑 곱해진 숫자가 실질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4 곱하기 3을 한 숫자였던 12가 그래서 날라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거는 배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어느 정도 있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배점은 줘. 왜? 실수 유도는 참하기 좋잖아. 그쵸? 그래서 얼핏 대충 듣고 산수의 기하는 이거지 하는 애들을 거르기 위해서.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런 애들 거르려고 이 문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지워지니까 얼마야? 이게 4지. 그럼 루트 3은 얼마야? 2.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한 4에서 결국 12 빼준 애보단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 구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8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정리 2개 잘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 2개가 있을 건데 그거는 옆에 있는 공식만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아주 초기초 문제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 다 하시고 밑에 거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밑에 거부터 꼼꼼히 풀어볼게요. 정리 먼저 하시고 푸세요.
오늘 이거 준 거 다 풀어오시면 돼요. 이거 오늘 산수기간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 알았지? 다 풀어와야 돼.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테스트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 이것만 낼 거예요. 재욱이 이것도 다 풀어와야 돼. 여기 연습해야 돼. 알았지? 연습해보세요. 시간 충분히 줄게요. 유형 몇 가지예요? 오늘 이거 유형 하나만 해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거 때문에 여기 4번 안 해도 상관없어요. 4번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 4번 다음 시간에 해도 돼. 삼번 안 할 거니까 아마 별로 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시간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막히면 꼭 질문하세요. 여기는 오늘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